안녕하세요.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돈 몇 푼으로 자식들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던 시부모님과 파렴치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1년 정도 사귀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귀던 당시에는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하기도 했고 둘 다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반대는 전혀 없었고 믿고 맡겨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1억을 해줄 테니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5천 정도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꼭 똑같이 할 필요 있냐? 형편 따라 하는 거지 하시며 쿨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1억 해주신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친정이라고 아예 안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출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걸핏하면 주변 분들에게 저희 아파트를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심지어 친척분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한테도 저희가 당신들 없었으면 결혼 못했을 거라고 하셨다나요. 오죽하면 형님이 저를 불러선 동서 빈몸으로 시집 온 거 맞냐고 물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형님과 결혼할 때도 시댁에선 1억만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분들에게 당신들이 아예 집을 사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형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짜증이 난다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다나요. 그리고 형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더욱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제가 빈몸으로 시집 온 줄 알 테고 그러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님께 농담처럼 웃으며 저희 친정부모님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랬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냐면서 그러면 니네 부모한테 5천만 원 더 달라고 해. 그럼 같이 사줬다고 할게 그러시대요.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당장 친정에다 얘기해서 어머님 말씀대로 5천을 받아올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황당하긴 했지만 이후로는 그냥 어머님의 유치한 허세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돈으로 유세라고 해야 할지 생색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집을 당신들이 해줬으니 당신들도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하며 한 달에 2~3번은 꼭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서울에 당신들이 볼 일이라도 있을 때면 길게는 3~4일을 연달아 계시기도 했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왕복 3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연락 없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자식으로서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무시고 가시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언젠가부턴 어머님 아버님이 올라오시는 게 귀찮아지셨던 건지 저희 부부더러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한 번, 그리고 꼭 자고 갈 것을 요구하셨지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과일이며 고기며 사들고 내려가야 했는데 그냥 싫다고 못 간다고 했으면 되는 걸 꾸역꾸역 가놓고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시겠지만요. 저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끝마다 당신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1억을 주겠다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는 남편이 그 1억을 무척 탐내는 눈치였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 걸 괜히 어깃장 부리다가 아주버님이 가져가게 되면 어떡하냐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1억을 탐내는 척 효도를 하고 싶었던 건가? 문득 그런 의심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당시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어머님 아버님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식들끼리 싸움이라도 났으면 하셨던 건지 별것도 아닌 일로 경쟁을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당장 그 1억만 하더라도 차라리 아들들한테 똑같이 5천씩 나눠주시던가 아예 안 주시던가 해도 되는 걸 굳이 당신한테 더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랑 형님을 두고 점수를 매기는 일도 잦았거든요. 큰며느리인 형님은 친정에 자주 안 가니까 100점. 저는 친정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니까 미워서 빵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빵점 며느리란 소리에 친정 부모님은 크게 노여워하셨습니다. 무슨 그런 못 배워먹은 집구석이 있냐면서요. 그리곤 급기야 친정아버지께서 따로 남편을 부르셔서는
막말하는 부모한테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 소리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 계속 그렇게 살 거면 당장이라도 내 딸 놔주고 부모한테 가서 살라고 크게 화를 내셨지요. 평소에 인자하게만 보였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나가셨으니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쩔쩔매대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님 아버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찾으셨습니다. 무슨 위중한 일이라도 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해서 괘씸하다며 당장 내려오라고 하신 거였지요. 솔직히 겨우 그 얘기를 하시려고 저희 부부를 반차까지 내가며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게 하셨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참고로 전화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매일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나 싶었는지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큰 소리를 냈어요. 둘 다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불이 나게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뻗어 있는데 전화 좀 못할 수도 있지. 자식을 진짜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이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엔 네 형은 어쩌고 하거나 돈을 주네마네 하면 찍소리도 않았던 작은 아들이 어머님 표현을 빌리자면 지 마누라한테 눈이 뒤집혀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성질을 낸 거니까요. 이후로도 어머님께선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급기야 저희 부부더러 저희 같은 후레자식은 처음 봤다면서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셨어요. 이런 자식들인 줄 알았으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지 어디 시공창에 들어가서 살던지 신경도 안 썼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의 막말이 계속되자 남편도 악을 쓰면서 우리가 나가긴 왜 나가냐고 죽어도 못 나간다고 맞섰습니다. 2시간 넘게 그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일이 커져버렸어요. 어찌나 답답하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전 친정아버지께 그러니까 사위를 왜 몰아붙였냐고 원망 아닌 원망까지 쏟아냈네요. 지금 생각하면 친정아버지가 뭐 하나 틀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그놈의 아파트 이참에 팔아버리라셨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시댁에 1억 돌려줘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 형편에 맞는 집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살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말씀에 따라 저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1억을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집값이 올랐는데 왜 1억이냐며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는데 뒤에서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결국 1,000만 원까지 더 얹어드렸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에 대한 제 감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후로 거의 발걸음을 끊다시피 지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내키진 않았어도 시댁에도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5만 원 보내주신 걸 빼고는 시댁에선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말이 없었네요. 애시당초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럽고 친정부모님 볼낯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외할머니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으셨어요. 그 중에는 건물도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월세나 받으면서 살라고 솔직히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전 회사는 관두고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 진학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는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돌려드린 이후로 10평대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도움을 주셔서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좀 받긴 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큰 부담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 수준은 신혼 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여유가 생겼지요. 그러다 시댁하고 다시 왕래를 시작한 건 작년 초였습니다. 해묵었던 감정이 해결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버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을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서 아버님 간병을 하기엔 힘에 부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미덥지 못하다며 며느리인 형님과 제가 격일로 내려와 아버님 간병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더 잘하는 자식에게는 돈을 주네 집을 주네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모습에 형님도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어요.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님도 저도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네와 저희가 반반씩 부담하여 간병인 붙여드렸는데 결국 아버님은 반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건 앓고 계시던 병 때문이 아니라 수술 후 폐혈증 때문이었으니 참으로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은 혼자 지내시게 되셨는데 다행히 시댁 근처에 어머님 형제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아주버님네도 저희 집보다는 시댁에 가까운 편에 속했고요. 그래서 어머님 형제분들과 아주버님네 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형님이 자주 들여다보며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무릎을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며 여기로 모셔오고 싶다나요. 솔직히 저에겐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는 문제였어요. 줬던 돈 내놓으라며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시던 그 모습도 눈앞에 생생했고 아버님 병간호 하시면서 저나 형님에게 온갖 짜증을 내시던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걸핏하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그 비위 맞춰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말고도 필요 없다, 같이는 못 산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아픈 어머님을 혼자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 어머님 수발이란 수발은 전부 다 제가 들어야 될 게 뻔한데 제가 남편더러 어쨌든 난 못한다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회사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어머님을 돌보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아예 시댁으로 내려가서 살지 그러냐고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얼마나 완강한지 남편도 이해를 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대학원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상의도 없이 작은 방을 비웠더라고요. 작은 방은 일단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면 아이방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방을 갑자기 왜 치웠나 했지. 설마 그 방에 어머님을 모실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물으니까 남편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그냥 대청소가 하고 싶었다나요? 당시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도 많았고 그래서 남편 말만 듣고는 그러냐 하고 한 귀로 흘려들은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어머니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운 거였는데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더군요. 글쎄 작은 방에 어머님 짐이 들어차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니까 남편도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자기가 어머님 모시고 살 거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저 때문에 자기가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 불효를 한 것 같답니다. 저 때문에 시부모님을 못 보고 지냈다며 더는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더러 양보를 하라나요. 제가 남편더러 이 집 누가 사준 건지는 알고 이러냐 했습니다. 남편이 장모님이 사주시긴 했어도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못 들어와 산다는 법이 세상에 있기는 하냐면서 누가 사준 게 뭐가 중요하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제가 체념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나요. 하지만 저에게도 생각이 다 있었지요. 이튿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듯 집에서 나왔지만 학교에 가는 대신 집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짐까지 다 들어온 걸로 봐서는 언제라도 어머님이 오실 것 같았고 그러니 그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윽고 남편이 집을 나서는 게 보였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제 짐을 챙기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현관문이 안 열린다길래 그럴 거라고 내가 비밀번호 바꿨다고 순순히 말해줬네요. 그러자 남편이 장난하지 말라면서 지금 어머님도 옆에 계시다고 빨리 비밀번호 말하라고 어머님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세워둘 거냐면서 저를 마치 못돼 먹은 사람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게 어머님 걱정되면 당신이 알아서 어디 호텔에라도 모시고 가던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남편이 저를 고소했어요.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지만 학대의 증거는커녕 오히려 제가 그 와중에도 용돈 보내드렸지. 아버님 아프실 때 병원비 댔지. 어쨌든 어머님한텐 일주일에 3-4번 꼬박꼬박 전화드렸지. 한마디로 남편의 주장엔 신빙성이 없었지요. 무엇보다 저는 더는 당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고소한 걸 보고는 저도 바로 맞고소하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합가강요, 시부모님의 폭언 등의 사유로요. 그리고 남편과 달리 저는 들이밀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막상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처음엔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 자기가 미친 엑스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저 때문이라며 악을 쓰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제 앞에서 싹싹 빌대요.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당신 때문이면 당신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라면서 절 잡으셨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시는데 솔직히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남편한테 법대로 하자고 했네요. 결국 제가 이겼고 남편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길지 않아 위자료는 1,000만 원 수준에 그쳤지만 그것보단 더는 그 피곤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네요. 그리고 한편 이혼 후 형님과 딱 한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형님도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서 말해주기를 어머님이 사시던 그 집이 알고 보니 월세였답니다. 매번 자식들 상대로 재산을 주네마네 하시더니 실상은 개털이었던 거지요. 한편 저는 남편과 살던 아파트는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 평수는 작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서 지금은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긴 했지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친정부모님 능력 있으시고 저도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또 어떤가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뭐.